KCNTV 한종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시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건 많고 많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서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노래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은종 작사, 나현재가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뒤늦게 고백한 사랑해요 한마디 나의 생명 주시고 키워주신 어버이 사심없는 사랑 햇빛 주신 부모님께 쑥스러워 말 못했던 그 한마디 고생하신 부모님을 생명같이 사랑해요. 노래처럼 정다워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뒤늦게 고백한 사랑해요 한마디 항상 아껴주시고 밀어주신 어버이 끊임없는 사랑에 샘물 주신 부모님께 맘에 두고 말 못했던 그 한마디 고생하신 부모님을 생명같이 사랑해요. 노래처럼 정다워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 나이 들수록 철이 드는지 이제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순자 씨, 이화실 씨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는지요? 네, 언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 저도 환갑이 문턱을 넘어서니 아버지 사랑에 비하면 저는 아버지에게 해준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옆에서 함께 웃어주시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잔정이 많으시고 항상 저를 엄하게 요구하는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순자 씨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짠하고 먹먹해져요.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한국 땅을 못 밟아 보셨지만 훗날 저희들이 모국 고향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주셨어요. 그랬군요. 네, 예. 제가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게 된 것도 저희 아버지 덕분이죠. 네, 그래요. 네. 예,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네. 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버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1908년 10월 22일 함경도 보천리에서 태어나신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가 김병엽이라고 지어주신 이름을 한평생 그 이름으로 살으셨습니다. 네, 그랬군요. 아버지께서는 늘 내 뼈 무값이라며 일해주어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다면서 늘 부지런히 돌아쳤습니다. 옆 사람을 돕거나 일하는 데서는 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깁거나 단추 다는 일들은 손수하셨고 목탄 넣고 쓰는 수탉 다리미도 제법 잘 쓰셨습니다. 네, 손재간이 좋으셨네요. 그 수탉 다리미라니까 옛날에 다리미는 예. 참 그 다리미 안에다가 거기 숯불을 넣고, 넣고 다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 예. 참 그거 좀 일정한 그런 재간이 있어야지 함부로 잘 못 쓰잖아요. 그걸 예, 좀 예. 쓰기 힘들어요. 힘들지요. 예. 예. 그 여성들 하는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옛날 복언니 사람- 아버지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뭐 단추 달고 다리 미질하고 하는 일들은 아예 여성들이 몫이라고 생각하고 글쎄 말이에요. 남성들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언니 아버님은 참 예외네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종양으로 해서 임신 못하는 어머니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정성 다해서 또 수술 치료를 해서 완쾌해질 때까지 잘 돌봐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매를 입양해서 지극정성으로 키우셨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어머니와 조용조용 이야기하시면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네. 한 번도 목소리 높여 말씀하시는 걸 못 보았습니다. 예, 복언니 그 아버님 예, 참 착한 분이시네요. 예, 제가 알기는 옛날에는 여자들이 자식을 못 낳으면 쫓겨나는 신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례가 네. 많았죠. 그 시댁에서 쫓겨나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복언니 아버님은 참으로 마음씨 착하고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그리고 남매를 입양하셨다면 언니도 입양하였나요? 네, 할아버지께서 저를 돌까지 돌보시다가 이대로 두다가는 애가 잘못되겠다고 하면서 다른 집에 보내야겠다고 했대요. 아, 그러니 복언니의 친할아버지께서 돌까지 돌보셨다는 말씀이죠. 예, 네. 그 소문을 듣고 우리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같이 애 데리러 갔대요. 예. 어머니는 형편없이 여인 애를 살려낼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애의 코밑을 보고 명이 길게 생겼는데 하여 아버지가 없고 20여리 길을 걸어 집까지 왔대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고 이야. 보니까 복언니는 참, 예, 명이 길어서 장수하시겠어요. 예, 그 저는 모든 사랑을 받으며 호의호식하며 또 욕 한 번 먹지 않고 칭찬만 받으며 살아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전혀 입양하라는 그런 낌새를 못 느꼈지요. 예. 그러다가 제가 20살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형제라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알게 된 것이지요. 저는요. 예. 늘 저를 챙겨주시는 부모님이 고맙지요. 예. 언니 말 들으니 참, 예,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 언니가 20살 돼서야 이제 예. 입양을 하는 걸 알았다니까. 그 전에는 전혀 그 눈치를 못 챘다니 예.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예. 남자는.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그래. 곱게 키웠네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술을 마셨지만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못 보았습니다. 네. 폐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거의 모두 자립하셨어요. 남동생네 집에 있었는데 마지막 2박 1일 진통이 심했어요. 그때서 제가 갔댔는데 네. 주사로 간신히 버티시면서도 그때 마약성 진통제도 귀할 때래요. 그래 네. 제가 도시에 있으니까 아는 의사 선생님들 찾아서 그 주사를 가져갔는데 눈을 뜨시면 저보고 너 자거라 하면서 네. 오히려 저를 염려하셨어요.
네. 참으로 감사하고 배려심 많은 존경스러운 아버지이십니다. 네. 네, 참 우리가 지금 보옥 언니께서 지금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지금 가슴이 먹먹하셔서 참 이제 울먹였는데, 이제 참 존경하실 그런 분이시네요. 예, 네. 참 존경스러운 아버지이시요. 네. 그러니까 그 언니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언니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였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모르시고 할아버지 손에서 바싹 여인 몸으로 한 달간 자랐다가 1년간 자라다가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호요호식하면서 컸잖아요. 예.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여자애도 공부해야 한다면서 얼마든지 끝까지 공부하라고 했었어요. 예,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네요. 그때 그 예. 우리 마을에는 네. 저 경산도 분들이 많아가지고 가시나를 공부 많이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맞아요. 옛날에 네.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데는 아랑곳 하지도 않으셨어요. 네. 언제나 내 능력껏 끝까지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보은이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존경스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감사하시면서 지내셨으니까 늘 온화하고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수십 년간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그 자식들이 거울이라잖아요. 예, 심성이 착하신 아버님 슬하에서 자란 보옥 언니도 심성이 무척 착하시잖아요. 아버님의 영향이 컸네요. 좀 많이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제대로는 하지 못해요. 제가 지내온 거 기억해 보면 저희 아버지 발 뒤축에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아버지께서 잘 하셨으니까 그냥 자식들의 마음에는 그냥 부모만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보옥 언니도 충분히 잘하시고 계세요, 지금. 윤순자 씨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던데요. 네, 저희 아버지는 한국 경상북도 상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형제들은 모두 석자 돌림입니다. 네. 큰아버지는 윤석병, 둘째 큰아버지는 윤석화, 셋째 큰아버지는 윤석원, 막내 아버지는 윤석룡입니다. 아, 그러니까 형제들이 네. 모두 사형제네요. 예, 그리고 그 우리 고모분이 한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아버지께서는 제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항상 저에게 예,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이름 속자에 한치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가훈을 남기셨네요. 네, 아버지 그 말씀이 깊은 뜻을 예, 오늘에 좀 알게 되었네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릴 때는 참 그에 대한 그래 이해가 깊지 않았는데. 예, 몰랐어요. 그렇죠. 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술을 마시고 구토하는 모습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분들과 말싸움하는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버지 친구들은 예, 저희 아버지 집에 와서 예, 술 마시면서 예, 항상 하는 말씀이 저희 아버지는 법이 없어도 바르게 살 뿐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셨지만 아버지께서도 명란시 농업은행에서 주임으로 50년을 근무하시면서 예, 한결같이 항상 출근은 반시간 앞당겨 하시고 예, 퇴근은 가장 늦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셨죠. 네. 네. 농업은행에서 근무하셨네요. 네, 그래요. 네. 네, 저희 아버지는 부지런하셨습니다.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불을 지피시고 소태물을 가득 채워놓고 팔팔 끓게 하시고는 또 아침 시장에 나가셔서 항상 싱싱한 야채들을 사오셨습니다. 참 부지런하셨네요. 예. 네. 그 두 분께서 기억하시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연날에 예, 네. 연날에 우리 그 시내에서 모두 그 수도물을 길어 마셨지 않았어요. 네. 우리 집 물은 모두 저희 아버지께서 도맡아 길었죠. 네. 네. 네, 옛날에는 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마셨는데 순자 씨는 시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수돗물을 길어 드셨군요. 네,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우로 오빠 아래로 남동생을 모두 어릴 적에 다 저 세상으로 보냈대요.
참. 예, 저는 그 일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네. 다 커서 알았어요. 네.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가슴에 묻고 사는 부모님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그 모든 희망을 저희 몸에 다 건 것 같습니다. 네. 윤순자 씨가 예. 무남 동료여서 부모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고 자랐겠어요. 네. 제가 학교에 다닐 때의 일인데요. 그 시험에서 1등을 하거나 그 학교 낭송 경영 대회에서 우수상을 타서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그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면은요. 저희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셔서 저에게 꼭 약주를 해요. 네. 예. 그리고는 저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참 장하다. 그때가 제일 지금 그립습니다. 네. 그렇지요. 순자 씨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 잘 들었는데요. 근데 화실 씨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언니랑 순자 씨한테 많이 했는데요. 네.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꺼낸 적 없는 것 같네요. 그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찍 1980년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네요. 네, 근 네. 40년이 되어 오죠. 그리고 저의 어머니는 지난해 8월에 세상 떴으니 자연히 뭐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적어진 거죠. 네. 네, 그랬군요. 네. 제가 화실 씨와 같이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린 목소리 초대되었을 때, 화실 씨가 방송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울먹이던 그때가 생생한데요. 그날 처음으로 화실 씨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 방송 저도 들었는데요. 화실 씨가 우리한테는 한 번도 안 꺼낸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울먹이면서 말도 끝을 맺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좀 울보거든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들을 잘 안 꺼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충청남도 공주군 계룡면 월암리에서 태어났어요. 살아계신다면 올해 99세예요. 네, 그렇게 되셨군요. 네. 예. 아버지가 9살 때 집을 떠나서 17살 때 중국에 건너오셨대요. 그 아버지는 입담이 좋으시고 기억력이 뛰어났어요. 그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오셨지만은 고향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셔서 가끔 우리들에게 고향의 뭐 감나무 또 계룡면에 있는 유명한 갑사 그리고 고향에서 나는 감자랑 산나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해주셨어요. 네, 그랬군요. 네. 예.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났는데 기억력이 진짜 좋네요. 네, 기억력이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네. 저희 아버지는 달리기를 엄청 잘하셨어요. 네. 네. 달리기를 잘 뛰셨어요. 예. 아버지가 40대일 때는 마을에서 운동대회를 하면 청년들과 같이 달려요. 예. 그래도 1, 2등을 하곤 했어요. 대단하시네. 네. 그리고 장거리 달리기는 청년들도 40대인 저희 아버지를 따라오지 못했으니까요. 아주 건강하셨네요. 건강하시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면에서는 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에 달리기를 좀 잘했거든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그랬어요. 예. 아버지를 닮으면 잘 산다는데 그러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화실 씨 아버지께서는 운동신경이 무척 발달하셨나 봐요. 네. 저희 아버지는 힘이 세고 날쌔어서 꼬리 없는 황소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부지런하셔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좀 힘들었죠. 같이 해야 하니까. 네, 그렇죠. 예. 하긴 바삐 돌아치는데 가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부지런했으면 꼬리 없는 황소란 별명을 달아줬겠어요. 네. 네. 1974년 그땐 문화대혁명이 끝나기 전인데 하루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조선과 언제든 문이 열릴 거니까 그땐 내가 제일 먼저 고향에 가볼 거다. 그러시면서 저보고 남조선 고향 공주군 계룡면 월암리 한평리씨 앞으로 편지를 쓰라고요. 근데 네, 근데 참
그때는 그런 뭐 보도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일을 저보고 하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쓰기가 싫었어요. 예, 많이 겁이 났겠어요. 예. 큰일 나죠. 잘못 예, 걸리면. 그때 그러니까요. 중국에서는 그런 편지를 함부로 못 쓰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자본주의 나라인 남조선에 편지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럼 저한테 이제 불똥이 튈까봐 이제 두려웠어요. 그 시절엔 자칫하면 정치 심사에 걸릴 수 있지요. 네. 근데 아버지가 강경하게 나오시니까 제가 대필해서 편지를 썼지요. 예, 지금 보니 참 잘했네요. 네. 예, 용감했어요. 예. 아버지가 말하시고 저는 받아 쓰고 그리고 그 편지를 붙였어요. 저는 남조선에 편지를 못 붙일 줄 알았는데 우편국에서 붙여주더라고요. 그때 네, 못 붙일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반이나 지난 1975년 가을 탈곡하러 나가셨던 아버지가 아주 맥없이 집에 들어오셨어요. 남조선에서 회답이 왔대요. 그래, 좋은 소식이면 좋겠는데. 얼른 받아서 보니까 아버지 형제 6남매 중 막내 고모 한 분 외에는 다 세상 떴대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막 희망을 품고 꼭 만나고 싶어 했던 큰아버지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너무 실망하셔서 그렇게 막 억세던 아버지가 이튿날 그만 몸져 누우셨어요. 예, 그럴 수밖에요. 실망이 네. 너무 커서 네. 충격을 받은 거지요. 네. 그렇죠. 충격도 큰 충격이죠. 예, 한 분도 예. 아니고 5분이나 모두 돌아가셨으니까. 네. 예. 그 후 아버지께서는 말수가 적어졌고 또 술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아버지 말씀이 문화대혁명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란 거예요. 언제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하루 아버지가 내문고에 가시더니 소 3마리를 사오시더라고요. 어이구. 네, 집에서 소 사양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현성치호는 아마 소 사양으로는 저희 집의 첫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다 안 되는 일이지요. 그렇죠. 예, 저는 좀 예.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소 3마리를 사려면 그 투자도 많이 했겠는데요. 그렇죠. 있는 네. 거 뭐 다 들어 더 꽂지요. 좀 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네. 갔는데 조직에서 만약에 소를 압수해 가면은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드문드문 와서 구경하고 가더니 나중에는 우리 마을에도 그 소 사양하는 집이 2집, 3집 늘어나더라고요. 예, 화실씨 아버지께서 대단하게 첫 시범을 잘 보였네요. 네. 그때만 해도 부업을 함부로 누리지 못하는 세월이 있죠. 그렇죠. 자칫하면 또 자본주의 꼬리를 자른다는 모자를 씌우고 비판당하고 또 반성서 써야 하는 시대였는데 화실씨 아버님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대로 계속 하셨으면 당시 만원호는 문제없고 대부자가 되었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대로 나갔으면 진짜 당시 뭐 만원호라고 그랬을 건데, 그런데 참 하늘이 야속하지요. 그렇게 소에 애착하시고 돈 벌어 고향에 가 보시겠다고 막 억척스레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 뜨셨어요. 진짜 눈앞이 캄캄했어요. 예, 저런. 그래, 아버지께서 세상 뜨신 후 제가 이제 홍신촌에 취재 갔다가 뒤늦게 안 일인데요. 저의 고향 홍신촌의 논 면적을 저희 아버지가 다 측량하셨대요. 좋은 일 하셨네. 예. 네. 전율도 큰 전율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제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홍신촌에 가면 저희 아버지 이름 리룡일 논이라고 이름 지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화실 선생님 그렇게 홍신촌에 예, 종이 많군요. 저는 예전에 네. 몰랐어요. 그래요. 방송에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왜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냐면 아버지가 바른 말을 잘하세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수시로 하셨거든요. 특히 그 문화대혁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막 스스럼없이 막 드러내시곤 하셨어요. 그 바람에 제가 대학에 추천받아서 다 가기로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자본주의 나라인 남조선과 편지 내왕 있고 또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고발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정치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못 가게 되었어요. 참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버지를 좀 많이 원망했어요. 기실은 원망할 일이 아닌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됐지요. 그렇죠. 네. 그게 다 시대적 비극이라고 봐야죠. 네. 실은 화실씨 아버님 견해가 다 옳았는데 당시에는 불만이 있어도 감히 내뱉지 못하는 걸 화실씨 아버님께서는 하셨다니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지나와서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다고 저도 스스로 탐복해요. 진짜 아버지는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다재다능하신 아버지로 인해 언제나 자랑을 느낍니다. 예, 오늘 한중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에 대해 회상해 보았는데요. 언제 들어도 존경스러운 아버지 이름입니다. 모든 순환을 몸으로 막아내며 험난한 시대에서 가정을 지키신 아버지가 새삼스레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인천에서 활동하시는 김강 씨와 중국에 계시는 최광숙 씨가 부르는 노래 아버지와 딸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태어나서 두 번째로 배운 이름 아버지 가끔씩은 잊었다가 찾는 그 이름 우리 엄마 가슴을 아프게도 한 이름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벽에 부딪혀 내가 길을 잃을 때 우리 집 앞에 마음을 매달고 힘을 내서 오라고 집 잘 찾아오라고 밤새도록 기다리던 아버지 내가 시집 가던 날 눈시울을 붉히며 잘 살아라 하시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처음 너를 만났던 그날 아침은 산까지가 너가 왔다고 알려주었지. 너만 보면 온갖 시름 모두 다 잊고 힘든 세상을 헤엄칠 수 있었지. 공분 탑을 쌓듯이 소중하게 기억 사랑하는 딸아 내 딸아 징검다리 놓듯이 아낌없이 모아온 내 사랑을 꼭 안고 살아라. 내가 시집 가던 날 아쉽고도 기쁜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단다. 사랑한다 예쁜 내 딸아. 아무리 바빠도 얼굴 한번 봅시다. 맘마